그 미국의 지식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트럼프 시대를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미국 민주당이 너무나 허약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정치가 안 되기 네. 때문에 네. 국민들로부터 그 지지를 못 받는 거 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최근에 맘다니 현상도 있고 뭐 새로운 그 정치인들이 발언력이 세지고 있기는 하나 과연 중간 선거 이후에 정상적으로 안 된다고 의원님께서는 세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또 미국 시민들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선거에 대해서 그냥 넋놓고 있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미국 사회가 갈 걸로 전망하세요? 정말 어려운 의원님 미국 일인데요. 정치 전공자로서 뭐 어려운 미국의 미래를 일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뭐 저도 트럼프 같은 인간을 제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리고 여러 가지를 종합하면 미국의 민주주의 분명한 위기고요. 미국 민주주의의 네, 위기다. 위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민주당도 대안이 안 되지만 공화당 의회가 죽었어요. 예. 제가 지난주에 이제 조이드 탄핵을 얘기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예. 삼권 분립은 우리가 한 면만 이해를 하는데요. 삼권 분립은 정상적일 때는 분리 독립으로 유지돼야 돼요. 근데 한쪽이 병들면 네.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가지고 그걸 고쳐야 돼요. 그래서 탄핵 제도가 있는 것이고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으면 사법으로 기소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사법부가 병들면 네. 예를 들어서 입법부가 탄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는 네. 서로 분리해서 터치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존중해야 되는 건데 어느 한쪽이 병들었을 때는 다른 부가 고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보면 사법부가 지금 드디어 이제 뭔가 정신을 좀 차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입법부가 제대로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예. 거기에 공화당 쪽에서 지금 이완이 생기는 거고 네. 결정타를 먹이려면 중간 선거에서 대폭 국민들이 예. 입법부를 바꿔놔버려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은 우리보다 대통령 탄핵이 더 힘든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국회를 이제 미국은 양원이고 우리는 단원이니까 네. 우리는 이제 단원이니까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는 거고 네. 미국은 상하원에서 다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탄핵을 발의하는 데는 매우 쉬워요. 그래서 트럼프도 1기 때 2번이나 그렇죠. 소추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원에서 67표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얻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3분의 2는 지금의 미국의 정치 구도에서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미국도 우리처럼 전국이 딱 반이고 네. 그중에 소위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 동북부에 몇 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사실 56대 44가 네. 최대치라고 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66대 30, 예. 67대 33은 불가능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탄핵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걸 믿고 소추되더라도 계속 밀어붙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거로 민주주의로 국민의 뜻을 전해야 된다. 네. 사법부가 저렇게 버텨주고 그래서 계속 제동을 거는 방식으로 미국이 살아나야 된다.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욕먹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도 얘기했던 강남 좌파거든요. 강남 미국에서는 칵테일 좌파라고 그럽니다. 예. 자기들은 노동자들의 지지자라 그러면서 몇십만 불 받고 강연료 받고 그러니까 호텔에 가서 칵테일 마시면서 노동자의 아픔을 얘기한다 그래서 네. 칵테일 레프트라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걸 맘단이나 샌더스 같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궁처럼 민주당을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대안들이 전국적으로 네. 공화당과 붙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민주당이 그걸 개선해야 됩니다. 예. 정말 국민들을 위하고 노동자들을 위하는 예.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 대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도 고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우리가 더 선진적이다. 우리가 훨씬 더 민주주의를 잘하고 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생각과 민주주의는 한번 완성된다고 안심할 수 없다. 그렇죠. 미국이 제일 앞선 민주주의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선진 민주주의 중에 꼴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지금 미국과 관련해서는 계속 들여다보고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24분이어서 의원님께 꼭 이것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지난 2월 18일 서해상에서 미중 전투기 대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보수 언론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동맹이 간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일본은 연합훈련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항의를 하고 있다. 늦게 연락을 받았다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오히려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풍랑의 예고판인가 뭐 이런 기사를 사설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16일에서 18에서 미일을 했고요. 네. 지금 자꾸 우리가 한미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또 프레임에 빠진 건데요. 일본하고 한국은 동맹이 아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북한 비핵화라든지 또는 테러라든지 해적에 관해서 뭐 협조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동맹끼리의 네. 군사훈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미일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하며 그다음에 한미도요 우리가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두 가지 점입니다. 하나는 그 전쟁 이렇게 대규모로 할 필요가 없는데 예. 그것도 기동훈련을 통해서 마치 전쟁 분위기를 하고 북한을 위협하는 게 예. 바람직하냐? 음. 대대급이나 도상훈련이나 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음흠. 실제로 한미 간의 훈련은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음. 그런데 구태여 3월하고 8월에 네. 전쟁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자극할 필요가 이 말인데 예. 지금 이 미국의 군부나 예. 또 한미일의 군사 협력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무력 과시를 하고 싶겠죠.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지. 네. 훈련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또 두 번째는 네. 그 훈련 중에 참수 작전이 있잖아요. 방어 훈련도 있지만 네. 그거 하지 말자 그런 거거든요. 참수 작전.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말로 김정은의 목을 딴다는 거잖아요. 참수. 네. 그거를 방어 훈련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남북이 자극하는 거잖아요. 만약 북한에서 그런 걸 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보수신문이나 조선일보는 이거를 프레임화해가지고 마치 한미는 훈련 안 한다로 지금 프레임을 잡는 거잖아요. 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두 그건 가지 팩트가 틀렸다. 팩트가 틀렸고요. 예. 그다음에 한미를 왜 합니까 우리가? 음. 그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네. 우리가 미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네. 그냥 중국으로 달려갔다. 이건 분명히 미국이 잘못한 거죠. 아무리 화가 나도 네. 한미 우리나라 영토와 우리나라 영해에서 중국으로 날아가는 거 우리한테 통보하지 않고 네. 서로 공유하자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의할 일이죠. 실제로 항의했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제가 국방부 고위 관계자한테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훈련과 교육은 한미가 반드시 상호 사전 맞습니다. 통지를 네.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게 바로 한미 상호주의의 원칙인데 포인트는 사전 통보가 없었고 사후 통보를 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상호주의에 위반한 미국 측의 잘못된 행동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 없이 마치 한미 동맹 근간을 흔들고 있고 일본하고는 이렇게 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 빠져가지고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방식의 프레임을 짜고 안보에 구멍이 생겼다 이렇게 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조중동의 작태에 이게 대해서 문제다. 사실상 수십 년 이어왔고요. 진보 네. 정부가 생길 때마다 항상 미국의 강경파와 한국의 보수가 손잡고 흔들어대는 게 네. 지금도 또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다. 예. 의원님께서 한 권의 책을 내셨습니다. 슬기로운 동맹 생활. 그런 얘기가 좀 이 책에 담겨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네. 이게 아시겠지만 슬기로운 감옥 생활에서 출발했잖아요. 예. 동맹이 편안할 때는 슬기롭게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감옥처럼 제가 처음에 그 슬기로운 감옥 생활을 보면서 아 이름 잘 졌다. 아 감옥 생활이야말로 슬기롭게 해야 되는 거구나. 동맹의 리스크가 우리 역사상 가장 커요. 그러니까 옛날엔 동맹이 자산이라고는 모든 사람이 동의했지만 네. 물론 일부에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이 동맹의 리스크가 됐어요. 그렇다면 한미 동맹을 흔드는 게 미국이라면 네.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관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방금 말씀한 이 안보 문제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주로 뭐 관세 전쟁이라든지 전략적 유연성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한미의 극우들의 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다뤘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 일국주의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외 관계를 쭉 포진시켜 왔는데 오늘 브라질 룰라 대통령하고 21년 만에 또 오셨죠. 한국에 왔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좀 다극화 외교의 다극화 이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극화는 지금 뭐 움직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네. 실제 브릭스 그래서 제가 브릭스에 한국도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브릭스의 장점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뭐하고 비교하냐면 비동맹 연합. 아, 예. 그래서 소련하고도 속하지 않고 뭐 좀 자주적으로 미국한테도 반대하면서 있었던 네. 77개국을 잃는 말인데 지금은 그때보다 예. 자원 강국에다가 통화도 지금 스위프트가 작동하지 않을 정도이고 예. 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인도도 있죠, 중국도 있죠, 예. 러시아도 있죠. 예. 저는 이게 하나의 대안으로 예.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이들은 자원 강국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관세 공격에 훨씬 더 오래 견딜 수 있는 나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대안이나 또는 지렛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미국의 패권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도 약해지지만 미국도 약해지고 있고 트럼프는 그 미국의 패권의 약화를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외교를 되게 다변화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브라질 중요하죠. 지금 미국한테 대드는 나라가 브라질, 인도, 캐나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가 세계의 2, 3위 국가라고 하니까 뭐 다종다기한 연대, 특히 두 분 다 소년공 네, 네, 네. 예, 출신으로 끈끈한 연대를 또 노동자 연대를 할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는 두 분이어서 또 오늘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 최근에 끊임없이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중국 경사론이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중국에 경도되어 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이제 조중동 보수 언론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고 31분이 마무리해야 되네. 예. 아니 뭐 그 언제 있다 있었던 프레임 셰셰 프레임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 셰셰 프레임. 그러니까 아니 사실 여기 프레임이 좀 허우적거린 게 진보 정부였어요. 왜냐하면 예. 어떤 진보 정부도 미국보다 중국을 앞세운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동맹의 근간을 두되 중국을 관리하라는 얘기를 자꾸 네. 우리가 미중 사이 뭐 균형을 한다든지 네. 더 넘어서 친중을 한다는 그 프레임에 빠진 거잖아요. 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건 가짜 뉴스입니다. 네. 그리고 과거하고 다르게 우리 위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특히 동북아에서 한국의 위치는 우리가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안 할 수가 없고 실제로 우리한테 그런 역할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사실 예. 아까 말씀드린 일본은 예. 뭐 동북아 남북하고 4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 없이는 외교적인 임팩트나 다른 임팩트가 사라진 지 오래됐고요. 그렇게 보면 한국이 사실 뭐 캐나다나 호주의 러브콜을 받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해도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저는 이거를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까지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러시아, 중국, 일본을 관리할 정도는 됐다. 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활용해야지. 네. 우리가 거기에 묶여서 1960, 70년대처럼 이념 싸움을 할 때는 아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이것을 강조하는 게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진보 대한 언론들이 끊임없이 그 프레임을 좀 깨는 그런 작업들을 언론이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저도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 책을 또 슬쩍 끼워넣으면 네. 바로 그런 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계 예, 슬기로운 동맹생활 여러분들께서 요새 저 어제 또 교보문고 가봤더니 정치인들 책이요. 정치사회 분야 1위에서 10위까지 쫙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부 다 북콘서트라는 걸 선거철에 하는데 저는 그거 아닌데 네. 도매금으로 출마용 아닙니까? 출마용 출마용 어디 출마하시는 거 아닙니까? 출판사가 출판 네.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예, 요새 근데 진짜 다들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국내 정치보다 국제 정치 얘기할 때가 훨씬 품격이 있어지는 것 같아서 의원님 모시고 종종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